이병주 평전이 한 900쪽, 1000쪽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영복 선생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보니까 그 적지 않으면 한 5, 6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관련된 것만 해도. 근데 그게 한 번의 챕터로 있는 게 아니고 순간씩 조금씩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은 유일하게 신영복 같아요. 이제 이병주 빼고요. 이병주 선생 주인공 빼고는 등장인물이 되게 많은데 뭐 리영희 선생도 나오고 최원국 선생님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거기 이렇게 뭐 일종의 대화 드라마처럼 어우러서 이렇게 관계가 어우러지는데 그렇게 신영복 선생을 그렇게 배치하신 어떤 의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준에서 또 한번 질문 드립니다. 원래 책은 저자의 몫이 아니라 독자의 몫이라 그러더니만. 우문인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더습 사무국장은 그거만 읽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편치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인물 전기를 쓴 게 이 두 권 말고도 썼습니다. 조영래 평전 네.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관 한 사람 윌리엄 더글라스 한 사람에 대한 더글라스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평전이나 말 붙이기다가 안 붙이기도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뭔가 쓰려고 그러면은 개인을 쓰면서 저는 시대를 같이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대에 당연히 지식인의 몫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전을 쓰는 기준이 뭐냐, 어떻게 말하면 네가 평전이 되느냐 그럴 때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근본 애정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 장점만 있으면 그 위인전이 되거든요. 위인전과 추모집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평자의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책 쓰는 사람의 시각이 그래 어떤 면에서든지 그 모든 평전에는요, 제가 기준을 볼 때는 글 쓰는 사람의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예, 아무래도. 예, 여기 개인의 의도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는 무의식의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집단 무의식의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학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내 마음 속에 이걸 중에 자전적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나는 자전적 요소 중에서도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신영복을, 못한 사람을 집어넣는지 모르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걸 의도성을 갖고 쓴 거. 근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저 이병주는 평전이라고 하셨는데 황영주는 그와 박정희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집필한 방식에 있어서. 저건 평전입니다. 이거는 이병주, 아니 황영주에 대한 기록을 집대성한 거라고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아주 우리 저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저희가 우문현답의 전형적 사례를 우리 한경화 선생님과 최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냥 그 개인적으로도 뭐 리영희 선생님, 그리고 최영복 선생님 스승이죠. 리영희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최형국 선생님, 최영국 선생님이 저희가 그 효암학원 더불어숲 멤버들이 가서 또 1박도 하고 온 적이 있고요. 최영국 선생님도 뭐 역사적으로 부친과 해서 엄청나게 뭐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예, 그 부친이 여기 아버지 이병주 씨하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대화 드라마처럼 그걸 다 이렇게 또 줄을 다셔가지고 했다는 게 참, 그러면서 그 연관이 있다는 게 참, 또 신영복 선생과 누구야, 우리 리영희 선생과 또 인연이 있잖아요, 전에도. 뭐 인연이 있으시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묘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이고요. 선생님. 관계론을 확인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야 돼. 여기서 넘어가야 돼. 네, 그럼 다른 질문 하나,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 몇 가지 하고. 벌써 마무리는 아쉬운데요. 저희 식사하시면서 계속 신영복 선생님 작품, 이렇게 글씨 쓰셨잖아요.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몇 개를 받았는데. 받으셨군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가 달라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과군요. 저도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 과입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네. 그 중에서 특히 저를 염두에 두고 아마 만나러 오면서 쓴 게 바로 그 묵자의 구제를 하나 써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 무가머스. 예. 예. 사람에 비춰봐야 예. 된다. 예. 가모인.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비치지 말고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비친 얼굴을 봐라. 이 묵자가 사실은 중국 고전 중에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인권을 가장 먼저 논하는 사람이 묵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묵자는 거의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세계 인권 선언 이런 데서 할 때도 항상 보면 중국의 뭘 얘기할 때는요, 맹자 같은 데는 한 구절 정도 나오지만은요, 공자나 묵자가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묵자 나온 구절을 생각할 때 아마도 겸해슬 평등, 저는 이제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말하는 변질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둘 다 중시하는 거다. 그런데 자유의 최종 완성 형태가 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서 시작해 평등 쪽으로 가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너무 갈라져서 한쪽은 자유라 그러면은 시민적인 정치적인 권리 자유보다는 경제 활동의 자유만 강조하게 돼버리고 그렇죠. 이 평등은 가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타기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변방도 그렇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면은 더불어서 합쳐서 더불어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평등한 세상.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더 신선자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청년 시절에 그 틀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에 맞춰 조정하겠지만 그런데 인간관계론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저 부분은 숨어가 지낸 거죠. 아까 얘기한 그 이현재 선생님 표현대로 경제학이란 그거 가지고 옛날 술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좀 더 큰 사람이 됐다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아닌가 거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학이라는 걸 하면서도 붙어 살면서 별로 1차적인 학문도 아닌 거에 대해서 늘 열등감이 들 때는 좀 다른 학문이나 다른 예술에서 시도하는 각종의 사회적 실험 의견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느냐라고 고민하고 그 제도,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무가모스 가모인을 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탐내는 사람이 많아서 뺄게 없어요. 아이고, 그건 갖고 계셔야지. 그렇게 의미가 아니 있는. 더 필요한 누구한게 그러니까, 그렇죠. 해주셨겠죠. 그러네 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글자 친구 하나 가지고 있다 해서 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주신 의도는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 아마 그런 걸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지만 선생님이 최근에 좀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치유 중에 계신데요. 그럼에도 10년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잘 모릅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그 북경에 있는 중국의 북경 이공대 예. 거기서 이제 법학 강의를 하시고 최근에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학에서 퇴임한 게 서울대 퇴임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2014년 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아까 얘기한 북경 이공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10년. 그래서 1년에 한 학기만 하는 걸 조건 해가지고 한 학기 강의도 좀 더 몰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저도 이제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안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마무리하고 그래도 거기서는 제가 이게 타이틀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는 뭐 한 번씩 가다가 방문해 달라는 요청 받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이제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이미 제가 거기 그 대학 우리말로 명예교수요. 그 대학 명예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가서 영어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기본 대학원 과정이에요.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대학원 학생은 절반 정도는 중국 학생이고 절반은 또 외국 학생이고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기 뭐 앞으로 강연 활동 계속 하시겠죠, 선생님? 불러주는 데 있으면 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요새 국내에서는 잘 안 불러줍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전부터 그랬어요. 그랬어요.